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산림이 오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복구됩니다. 관계기관들이 산림 복구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제6회 명주 인형극제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질을 높이고 해외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2분기 강원랜드 영업 실적이 반등했습니다. 워터월드 개장 효과로 비카지노 부문의 성장세가 뚜렷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도내 의료기기 업계도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대체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산림청과 도내 지자체가 산불 피해지의 산림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오늘 현장 토론회를 열었는데 내화수림 조성 등 다양한 복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야산입니다. 불에 탄 나무들이 잘려 가지런히 쌓여 있고 풀들이 곳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불에 탄 나무를 잘라내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산불 피해지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산림 공무원들이 모여 현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도내 피해 산림 200헥타르가 우선 복구되는데 주택가와 도로변 등 눈에 잘 띄는 피해 지역이 대상지입니다. 참석자들은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를 조림해 경관 회복 기간을 줄이고 유실수와 화목류를 심어 경관 개선 효과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급속하게 복구해야 될 그런 산림에 대해 가지고 높이가 한 2.5m 정도 산림을 해갖고 수목을 심어서 금년 11월까지 식재를 완료해서 나머지 피해 지역은 소나무류를 포함한 경제림이 대부분 조성될 예정인데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수림 조성 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됐습니다. 소나무류가 산불 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인데 굴참나무와 자작나무 등 내화수종을 심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제 조림 단계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 의견들에 따르면 할 수는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산림은 2,832헥타르. 산림청과 강원도는 오는 2022년까지 피해 산림을 복구할 계획인데 7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확보와 산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영동 지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제6회 명주 인형극제가 강릉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형극제를 찾는 유료 관객도 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아빠를 찾으러 길을 떠난 별이가 마법의 성에 갇히게 되고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 부엉이가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인형극에 아이들이 몰두합니다. 부엉이가 떨어진 거야. 토끼랑 다람쥐랑 같이 노는 거야. 인형극 보고 나서 사진 찍는 거야.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명주 인형극제는 명주 예술마당과 작은 공연장 단, 강릉 대도오브 관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극단의 공연 등 모두 22편의 인형극이 86번 공연되며 사전 예매가 마감되는 등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가 마련되고 손뜨개 기획 전시 등도 함께 열려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프로그램이 더 알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체험은 있었는데 이렇게 먹거리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극도 이제 뭐 복화술 이렇게 저희가 흔히 경험해보기 어려운 것도 있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명주 인형극제는 관람객층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료 관객이 지난해 10,000명을 돌파하면서 인형극제 규모와 해외 교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주 인형극제 앞으로 아이들만 보는 공연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의 질을 높여나갈 예정이고요. 국제 교류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명주 인형극제는 어린이 프리마켓과 보물찾기, 한여름 밤의 인형극장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올해 2분기 강원랜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9분기 연속 주추마다 반등에 성공했고
특히 비카지노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분기 강원랜드 매출액은 3,6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카지노 부문은 3,291억 원으로 5.7% 늘었고 비카지노 부문은 352억 원으로 28.5%나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7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2%나 뛰었습니다. 강원랜드의 이 같은 실적은 9분기 연속 주춤하다가 반등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매출 추이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9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10분기 만인 이번 2, 4분기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카지노 입장객은 66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0.8% 늘어났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직원들의 채용 취소 악재가 해소되고 신규 직원 충원으로 테이블 가동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비카지노 부문의 성장은 2분기에만 10만 명 넘게 몰린 워터월드 효과가 컸습니다. 전형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워터월드 개장 효과뿐만이 아니고 저희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객실 점유율을 많이 올려놓은 것이 주된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을 반영해 지난 6월부터 카지노 개장 시간을 변경한 점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안과 남부 산지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말까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 신기 35.8도, 양양 35.3도, 강릉 34.9도, 태백 31.8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새벽 영동 남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주말까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고성군은 오는 12일까지 실직자와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일자리 참여자 800명을 모집합니다. 속초시도 오는 19일까지 507명을 모집하고 동해시는 400여 명을 모집해 다음 달부터 일자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를 당한 5개 시군에 희망근로 사업비 233억 원을 지원해 2,0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도내 의료기기 업체도 일본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핵심 품목 3개 이외에 추가 개별 허가 품목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비전량 물자도 캐치홀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추가 보복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약 20% 부품을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은 부품 대체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산 부품들은 국산 혹은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대체 부품을 구할 수 있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의료기기 특성상 부품 몇 개만 바꿔도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보건당국의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 감시장치 LCD 패널과 심장 충격기의 배터리 등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한 의료기기 업체는 자칫 판매할 물건이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기 특성상 그 인증 인허가를 또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인허가를 다시 진행을 하면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만큼 지연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부품 자급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기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부품을 제공하는 일본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은 아직 많이 쓰이는 품목에만 공급이 집중돼 있어 단가를 맞추기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을 공포한 가운데 일본 기업의 상당량을 의존하는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강릉고등학교 야구팀의 전국대회 준우승에 이어 강릉 영동대학교가 지난달에 열린 대통령기 전국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을 이어가기 위해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강릉 영동대 선수들을 김창조 기자가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구를 못해가지고
대학교 입시를 넣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 강릉으로 오게 됐습니다. 갔는데 갈 수 있는 애들도 약간 기량이 떨어지니까 여기 오는데 여기도 있고 훈련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격력이 딴 팀보다 진짜 상당히 많이 좋고요. 팀워크가 다 각지에서 모였는데도 다른 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야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모지였어요. 강릉 시민들조차도 강릉 영동대 야구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시합 때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그 기회를 놓치면 B조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은 대회도 좋은 성적 낼 수 있게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함승희 전 사장은 업무와 관계없는 곳에 법인카드로 1억 5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함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동해시가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달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1,000세대이고 내년까지 2,000세대가 추가 공급되면서 주택 보급률이 약 120%에 달해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분양 승인 시점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릉시도 내년 8월까지 신규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경포 호수에 번식해 미관을 해쳤던 녹조류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사이 경포 서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녹조류 염주말이 어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해 현재는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강릉시는 비가 많이 내려 수온이 낮아지고 염분이 줄면서 염주말이 녹아 없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사도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울릉도 독도를 오가는 선사인 시스포빌은 지난 4일 일본인 2명의 독도 배표 예약을 거절했고 앞으로도 일본인의 독도 승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선사인 대저해운은 일본 여행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국내 승객이 항공이나 숙박 환불 영수증을 제시하면 운임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이 오는 12일자로 4급 이하 직원 19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유홍열 회계과장과 최도헌 복지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등 4급 2명, 5급 3명, 6급 7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